16세의 봄, 내 앞으로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이게 어떻게 여기로 왔으며 무엇 때문에 왔는지, 보낸 사람은 뭔가 금방이라도 비디오가 시작될 것 같은 불길한 분위기의 편지. 장르는 다르지만 이 편지는 실제로 불길한 이야기를 전하는 편지입니다. 그 편지를 보낸 사람은 바로 타카미야 나호, 이 만화의 주인공 본인. 늦잠을 자버려서 학교에서 읽게 된 편지의 내용은 무척이나 장난스러운 내용이었습니다. 타카미야 나호에게: 안녕, 고등학교 2학년인 나 잘 지내지? 난 10년 후 미래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어. 고등학교 2학년인 너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유는 네가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일이 있어서야. 미래의 자신이 편지를 보낸다니. 나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이 편지에 앞으로 일어날 일과 그때 네가 선택해야 될 길을 적어둘게. 4월 6일 아침, 자명종 세팅을 깜빡해서 생일 첫 늦잠. 6반에 도쿄에서 전학생이 온다. 이름은 나로세 카케루. 아범깝게도 이 편지의 내용은 실제로 일어나게 됩니다. 도쿄에서 온 전학생이 온 특이한 학원. 예측해서 적는데도 말이 안 되겠는데요. 나호에게는 나가노에서 쭉 함께 성장해온 4명의 친구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인 스와 히로토는 늘 그렇듯이 오늘도 함께 집에 가자고 말하네요. 같이 가자. 히로토는 사람이 싹싹한 모양인지 오늘 전학 온 카케루에게도 같이 귀가하자고 꼬십니다. 아니, 난 오늘은 좀 에이 어때? 친하게 지내자. 이런 상황을 불안하게 쳐다보는 나호. 그녀가 이런 이유는 카케루에게 같이 가자고 권해도 카케루는 거절한다. 이날만은 카케루에게 같이 가자고 권하지 말 것. 절대로. 카케루가 집에 들어가면 왜 안 되는 거지? 하지만 편지에 반신반의하고 있는 나호는 이 편지의 말을 무시하고 함께 귀가하게 됩니다. 아즈사, 타카코, 사쿠, 나호, 히로토 5 친구들은 갓 전학 온 카케루 앞에서 친근하고 청춘스러운 장면을 뽐내고 늘 딱딱하던 나루세 카케루는 드디어 그들 앞에서 웃어 보입니다. 4월 6일 금요일 생일 첫 늦잠, 계약식이라 단축 수업. 나루세 카케루가 전학 와서 옆자리에 앉았다. 월요일부터는 카케루라고 부르기로 했다. 나호가 오늘 쓴 일기의 내용, 놀랍도록 그녀에게 전해진 편지와 일치합니다. 이제 와서 느껴지는 묘한 불안감. 이게 사실이라면, 그런 거라면 보고 싶지 않아. 미래 따위 몰라도 돼. 섬뜩한 편지죠. 내 미래를 쓴 편지라니. 그리고 전학 온 날 단 하루 카케루가 공교하고 이후 2주간 그는 학교에 오지 않았습니다. 카케루와 함께 귀가하지 말라고 한 이유와 관계가 있는 걸까? 카케루가 왜 학교를 안 오는지도 이 편지에 적혀 있을까? 하지만 이 편지에 쓰여 있는 것은 4월 20일 소프트볼 대회에서 대타를 부탁받았고 이걸 거절한 날 자신이 카케루에게 반하게 되었다는 지극히 소녀스러운 이야기뿐입니다. 카케루가 결석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전혀 나와 있지 않은 채로, 그리고 그 4월 20일 카케루가 학교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편지에 쓰인 그대로 소프트볼 대회에 대타를 부탁받게 되죠. 대타로 나간 아즈사가 나가서 삼진을 당하게 되는데 이것을 거절하지 않고 수락하라는 편지의 내용대로 분명 이걸 후회한 이유는 친구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도망치지 않는다. 나호는 처음으로 편지에 적힌 대로 따르게 되고 시원하게 홈런을 치게 되면서 모두를 기쁘게 만들어줍니다. 아까 홈런 멋지더라. 내년엔 나도 축구 경기 나갈게. 수업보다 잘하니까 꼭 지켜봐줘. 그 편지에 적힌 일들은 전부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 이날 난 카케루를 좋아하게 된다. 10년 후에 나오는 이 덕분에 후회 하나가 사라지게 되었을까요? 나호랑 닮았지만 어딘지 성숙해 보이는 여자, 그리고 그 옆에는 아이를 아는 스와 히로토 같이 보이는 남자. 이 꽃 좀 봐. 이쁘지? 에이, 카케루는 그런 거 안 좋아해. 10년 전에 나호에게 편지를 쓴 27세의 봄의 나호. 이 편지를 쓴 가장 큰 목적을 알려줄게. 26살이 된 나에겐 후회되는 일이 아주 많아. 이 편지를 쓴 건 16살의 나에게 이 후회를 평생 남기지 않기 위해서야. 10년 후 지금 카케루는 여기 없어. 소중한 걸 잃지 마. 카케루를 잘 지켜봐줘. 10년 후에 나오는 10년 전의 나호에게 카케루를 지켜달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그를 살려달라고. 타카노 이치고 작가의 오렌지, 과거나 미래로부터 연락이 오가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인생이 이래저래 비틀리게 된다는 SF적 상상력이 가리는 소녀 만화입니다. 물론 SF적인 소재가 작품의 초반을 견인하긴 하지만 SF 마니아가 읽을 정도로 심도 깊은 내용은 아니고 중간쯤 되면 SF 작품의 만능치 특히인 평행 세계였다 도루로 모든 것을 해결해버리기 때문에 진지하게 내 행위가 미래를 바꾸니 마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할 여지가 없고 순수하게 미래의 전기를 알고 있는 나호가 자신이 맞닥뜨리고 있는, 아니 꽤나 높은 확률로 맞닥뜨리게 될 자신이 짝사랑하는 상대 카케루의 죽음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타임루프나 시간여행이 소재인 수많은 작품들에서 보이는 전개죠. 이 부분의 바이블, All You Need Is Kill도 그렇고 얼마 전에 제가 리뷰한 타코피의 원제도 그렇고 시간을 돌려서 다른 선택을 하는 방법으로 하나의 예정 조화를 피해나가는 전개는 오타쿠적인 SF에서 원체 흔하게 보이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오렌지의 매력은 이런 장르를 소녀 만화, 로맨스와 섞어놓았다는 점이에요. 어떠한 예정된 사고를 피하기 위해서 수많은 루프를 거듭하는 작품들도 결국 그 사고를 못 막는 결과로 치닫는 경향이 있죠. 저번에 타코피의 원제 리뷰 때 이야기했지만 독자는 해피엔딩을 보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는 동시에 그 작품을 오래 보려면 그들의 불행도 충분히 즐기고 싶어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렌지가 로맨스의 이야기와 이 작품을 섞은 것은 꽤 그럴듯한 매시업이 됩니다. 이 작품의 소재는 편지이기 때문에 수많은 루프를 거듭할 수가 없어서 예정 조화를 피하게 되는 단 한 번만의 기간을 다루게 되고 그것을 밀도 있게 묘사하기 위해서는 주인공이 명백한 실패를 겪었어도 안 되고 명백하고 효율적인 성공을 했어도 안 되는 심리적인 방황을 겪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이도저도 아닌 갈대 같은 심정으로 가끔은 효율적으로 시도를 했다가 가끔은 털어져 있다가 가끔은 선택을 어려워하거나
어쩌나. 전에 보랏빛 퀄리아도 루프를 반복하다 보니까 후반에는 마나부가 그냥 잔혹한 루프 머신이 되어서 인간의 감정을 잃어버린 목표 수행 기기가 되어버렸는데, 이 작품의 나호는 카케루를 구한다 라는 목적을 수행하고 싶어하는 동시에 편지에 쓰여있는 그대로 행동하지 않는 방황하는 심리를 훌륭하게 묘사할 동의를 제공해줍니다. 그것은 바로 나호가 소녀 감성이라는 것, 편지에 쓰인 미래 따위 읽고 싶지 않아 라는 마음으로 편지를 일부러 보지 않아버리기도 하고, 카케루에게 이날 고백해버려 라고 하는 글을 보고 와타시 도시때 고백 사세라레르노 하면서 미래의 최적의 선택을 유기해버리기도 하고, 카케루를 구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도 싶지만 그렇다고 또 그렇게 부끄러운 짓은 하기 싫은 나호의 소녀 감성 덕분에 이 작품에 단 한 번의 기회가 풍성하게 묘사되는 특징이 있죠. 다만 특정하자면 오렌지의 동기를 거대하게 견인하는 두 가지 감정이 있는데, 하나는 죄책감이요, 두 번째는 죄책감입니다. 무슨 소린지 이야기해볼까요? 주인공이 타카미야 나호의 가장 큰 동의는 당연히 남자 주인공 격이, 그리고 구해야 되는 대상이 나루세 카케루에 대한 죄책감입니다. 작품의 2화에서 바로 나오는 진상이지만, 카케루가 첫날 나호의 친구들과 귀가를 하지 않아야 했다고 한 이유는 그날 카케루의 어머니가 카케루와의 약속을 기다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물론 카케루 탓이라고 하긴 미묘한데, 카케루의 어머니는 원래 정서적으로 불안한 사람이었고, 카케루는 그런 정서적으로 불안한 어머니를 스스로가 그날 귀가만 빨리 했어도 충분히 케어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전화가서 친구를 사귄 행복을 느낀 동시에 그 행복을 느끼는 동안 어머니를 내버려뒀다는 카케루의 죄책감이 나호에게 전염되어 버립니다. 내가 편지를 미리 믿고 카케루를 보내줬다면 카케루에게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물론 카케루가 10년 뒤에 그들 곁에 없는 이유도 이 사건이 트리거가 되어서 정신적으로 휘청한 나머지 카케루도 어머니랑 똑같은 선택을 해버린 까닭이죠. 오렌지의 가장 거대한 행동 동력이 바로 카케루가 가진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그 사건을 방조해버렸다는 나호의 죄책감으로 이루어집니다. 작품의 구성상 나호가 카케루에게 사랑을 느낀 건 그에게 죄책감을 느끼기 이전인 것으로 보이고, 현재의 나호에게 편지를 보낸 10년 후의 나호 역시 카케루의 이런 사연을 몰랐음에도 자연스럽게 그에게 반하게 된 것으로 보아 나호가 카케루에게 느낀 사랑은 죄책감으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게 후반으로 치달을수록 나호가 가진 카케루에 대한 사랑과 죄책감은 마구 뒤섞여 나호 스스로도 제어할 수 없는 수준이 되고 맙니다. 원래 정신상담사가 우울증 제일 잘 걸리는 것 마냥 카케루의 우울을 나호가 공감하고 죄책감을 공유하면서, 동시에 카케루는 또 카케루 나름대로 지도 나호를 사랑하고 있으면서 자신이 사랑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나호에게 실망을 주기 위해서 상처가 될 만한 말을 마구 해버리는 등 꼬일 대로 꼬인 정서가 매력적인 작품이죠. 좋아하는 사람을 감정 쓰레기통 삼아야 할 정도로 내몰려버린 카케루의 감정이나 죄책감으로 인해 감정 쓰레기통을 자처하는 나호나, 뭐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정신 나갈 것 같은 오렌지지만, 이것만이라면 나호의 눈물겨운 자기희생과 성녀 같은 마음가짐으로 카케루의 모든 감정을 받아내주는 효율적인 전개로 편지가 시킨 대로 칼같이 수행하는 잔혹한 보랏빛 퀄리아의 마나부 같은 해결 머신으로 전직하면 해결될 수 있는 감정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작품에서 또 하나 크게 감정성을 뒤틀어 놓는 것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로맨스에는 언제나 삼각관계가 필요한 법이죠. 스와 히로토입니다. 이 작품에서 가장 매력적인 포인트이자 가장 성질 돋구는 포인트가 바로 스와 히로토라는 캐릭터의 사용처인데요. 스와 히로토는 나호의 원래 친구이자 10년 후의 미래에서 나호와 결혼하게 되는, 카케루가 죽고 사라진 미래에서는 정실 남편이 되는 존재입니다. 그 말인즉슨 나호가 카케루를 위해서 미래를 바꾸는 행위 그 자체가 스와 히로토에겐 실시간으로 자신이 버려지는 미래를 마주하게 되는 이벤트인 셈이죠. 스와 히로토라는 캐릭터가 존재하는 이유는 작품에서 나호가 단순히 해결 머신이 되지 않기 위해 방황을 주는 역할을 하는 캐릭터입니다. 로맨스에서 삼각관계가 등장하는 서브 남주가 존재하는 이유와 상통하고 SF적 상상력과 소재가 가미된 작품인 만큼 이 안에서 너무 해결 그 자체에만 쏠리지 않게 나호의 감정성과 혼란을 증폭시킬 수 있게 설계된 캐릭터입니다만, 요즘 핫한 트렌드라기보단 솔직히 이것도 뭐 한 7, 8년 되었지만 여성향에서 원체 핫하던 이야기, 소녀 만화의 서브 남주들은 조형상 너무 심한 대우를 받고 있지 않은가? 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캐릭터예요. 물론 스와 히로토는 나호에게 혼란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독자에게 딜레마를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캐릭터입니다만, 그 딜레마의 강도가 여간 심한 게 아니고, 뭐랄까 서브 남주가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메인 남주에게 사랑의 대결에서 패배했다, 뭐 이런 것들은 그나마 받아들일 수 있는 영역인데, 이미 이루어진 사랑을 포기하고 메인 남주에게 애인을 넘긴다 라는 전개는 뭐 물론 이야기상 그런 직설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결국 결론은 똑같아지는 거잖아요. 독자 입장에서 히로토란 캐릭터가 너무 심하게 이용당하고 버려진다는 감각을 안 느끼기가 더 어려운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런 히로토에 대한 죄책감과 카케루에 대한 죄책감 속 딜레마를 한 번에 해결하는 오렌지만의 트릭이 무엇이냐? 아니 트릭이랄 것도 없는 게 그냥 스와 히로토도 카케루에게 죄책감을 느끼고 카케루를 좋아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로맨스 작품에서는 원래 감정이 필승법이죠. 서브 남주가 흔히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메인 남주가 상대라면 어쩔 수 없지. 스와 히로토도 나가세의 카케루를 살리기 위해서 그에게 나호를 뺏긴다고 하더라도 그와 친구로 더 오래 함께 지내고 싶다라는 그 목적의식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딜레마를 어영부영 끝내버립니다만, 글쎄요, 이 부분은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은 공감할 수 있을 것 같고 공감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저처럼 어영부영 히로토에게 너무하게 끝난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엔딩인 듯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카케루의 목숨이 더 중요하지 라고 생각한다면 그럴 수 있지만, 아니면 제가 히로토에게 너무 이입한 걸 수도 있고요. 어쨌든 사랑과 죄책감을 교묘하게 섞으며 사랑 그 자체를 죄책감으로 이용하기도 하고 죄책감을 사랑으로 수식해주기도 하면서 이 하나의 감정으로 두 가지 효과를 만들어서 SF 속 문제 해결이라는 과정에서 로맨스적 방황을 매력적으로 이끌어내는 오렌지는 죄책감이라는 한 가지 감정으로 다면적 효과를 일으키며 흡입력을 견인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는 것을 추천해요. 사랑과 죄책감에 대한 이야기는 앞으로도 쭉 나옵니다.
그럼 다음 리뷰에서 뵙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